안녕하세요, 토리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강도 긴축 정책으로 주요국 증시 약세에 불구하고 끊임없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KTNG 이야기입니다. KTNG 이름이 나올 거라고 예상 못하신 분들이 많겠죠. 하지만 사실 KTNG를 알고 보면 지금 이 시대 정말 놓칠 수 없는 알짜 기업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KTNG가 채용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려운 시기에 KTNG에 취업을 희망하시는 취준생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랜만에 쉽니다. 지금 바로 가시죠. 영업이익률 삼성전자 뺨치는 기업, 공기업 민영화의 최고의 모범 사례라는 평을 받는 기업이 있어요. 바로 KTNG입니다. 2021년 매출 5조 2284억 원, 영업이익은 1조 3384억 원을 기록하면서 매년 역대 최고 실적 갱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평균 영업이익률은 무려 28.4%로 돈 쓸어 담는 반도체로 영업이익률을 20%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삼성전자보다 월등히 높은 윗공기를 맡아주고 있죠. KTNG가 이렇게 안정적인 실적을 이끌 수 있는 이유는 단단한 내수시장 지배력 덕분이에요. KTNG의 매출은 담배 57.1%, 홍삼 25.1%, 부동산 12.9%, 기타 4.9%로 약 절반 이상의 매출을 담배에서 이끌고 있어요. 자, 그런데 KTNG는 사실 알고 보면 전 세계에서 자국 담배 시장 점유율이 60%를 넘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 담배 시장을 개방했어요. 이후 필립 모리스, BAT, JTI 등 외국산 담배들이 수입이 되었죠.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말보로, 팔리아멘트, 메비우스 같은 담배들이 이때부터 수입되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런데 외국산 담배 시장 개방에도 불구하고 KTNG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64%에 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옆나라 일본을 비교해보자면 메비우스, 카멜과 같은 글로벌 브랜드를 보유한 일본의 JT도 일본 시장 내선 50% 수준에 정체되어 있고, 최근에는 직원 30% 가번 및 공정 폐쇄를 진행했을 정도로 경영 실적 악화를 겪었습니다. 일본의 담배 판매량이 1996년과 2016년을 비교하면 무려 48.2%가 감소했다고 할 정도로 업황 악화를 겪고 있어요. 담배 강국 일본도 눈물 흘리고 있는 판에 KTNG는 코웃음 치면서 역대 최대 실적 행진을 걷고 있는 것인데요. 담배 강국 일본도 고전하는 담배 산업의 업황 악화 속에서 KTNG는 대체 어떻게 역대 최대 실적을 낼 수 있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KTNG만의 성공 비결을 알기 위해 담배 산업의 제2의 도약기를 가져온 전자담배 산업의 고속질주와 담배계의 불닭볶음면을 노리는 내수기업에서 수출기업으로 변화를 꿈꾸는 KTNG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침체하고 있는 일본 담배 산업에 대해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담배 업황만 보면 일본과 별 다를 바가 없긴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1년 담배 시장 동향에 따르면 작년 담배 전체 판매량은 35억 9천만 갑으로 수년째 답보 상태에 놓여있고, 담배값 인상 전인 2014년과 비교하면 17.7%가 감소를 했어요. 1998년 66.3%에 달하던 남성 흡연율이 2018년 36.7%로 하락할 정도로 흡연율이 낮아졌고, 평균 흡연량 역시 성인 기준 2007년 16.8개에 비해서 2016년 13.8개비로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낮아진 흡연율과 흡연량만큼 담배 수요가 줄어드니 판매량이 줄어드는 것은 역시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한국 담배 시장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KTNG가 역대 최대 실적을 매년 갱신했다는 것입니다. 담배값은 8년째 그대로인데 역대 실적을 갱신했다 하면 뭔가 더 잘 파니 그것이 있다는 것이겠죠. 물론 이미 다들 알고 계셨겠지만 이 빈자리를 치고 나온 녀석이 있어요. 바로 관련형 전자담배입니다. 2017년 필립 모리스의 아이코스라는 관련형 전자담배가 세상에 등장합니다. 관련형 전자담배는 담배를 태우지 않고 기계에 넣어서 쪄서 피는 것인데 냄새도 덜하고 무화감도 좋다는 장점으로 2017년 등장 이후 4년 만에 4억 4천만 갑 판매를 돌파하는 초고속 성장을 합니다. 시장의 선두권을 지닌 필립 모리스의 아이코스가 점유율 87%로 시장을 주도하죠. 하지만 아이코스의 등장은 오히려 KTNG의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요. 관련형 담배 시장의 가능성을 본 KTNG는 재빠르게 릴 솔리드와 핏을 내어놓습니다. 관련형 전자담배는 계기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 게 특징이기 때문에 KTNG는 시장 진출 초기부터 기기 판매를 늘려 담배인 전용 스틱 판매량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우죠. 이후 릴 솔리드 핏 출시 이후 다열 기능을 강화한 릴 플러스, 54g 무게로 휴대성을 강화한 릴 미니, 풍부한 연무량이 장점인 릴 하이브리드 등을 잇따라 신제품으로 출시하며 시장을 확대해 나갑니다. 신규 기기 구매 시 20% 할인 정책을 펴는가 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기기를 교체하면 33% 할인 적용도 진행을 하죠. 담배는 판촉이 불가능하지만 기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판촉이 가능한 점을 이용했습니다. 그 결과 국내 관련형 전자담배 점유율이 45%를 달성하며 관련형 전자담배 시초인 필립 모리스를 역전하는 기염을 토해냅니다. 필립 모리스가 5년 전 87%의 시장 점유율로 시장을 주도했지만 공격적인 영업망을 가진 KTNG에게 시장 1위 자리를 내어주고만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더욱더 재밌는 사실은 KTNG 릴이 너무 잘 팔리니까 필립 모리스가 오히려 KTNG와 협업해서 릴 수출 계약을 맺었다는 점입니다. 필립 모리스가 아이코스를 냅두고 릴을 대신 팔아주는 기현상까지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그 결과 최근 코스피와 나스닥이 전례 없는 빨간불 파란불 홀짝 행진으로 하락세를 할 때 KTNG는
코스피가 뭔데요? 를 외치며 최근 3개월 동안 연일 상승을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맙니다. 8만원에서 86,000원으로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며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세이프 헤븐 안전한 피난처라는 제목의 리포트가 나올 정도로 지금 이 시국에 가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간단한 기업임을 입증했습니다. 자, 물론 KTNG가 이렇게 내수 담배 시장에서 성공한다고 해서 안심만 하고 있을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2021년 대한민국은 인구 감소를 시작으로 2040년이면 5천만 명이 문턱이 깨지고 2070년이면 3,700만 명대로 인구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KTNG의 실적을 지지 기반하는 내수 시장에 심각한 축소가 예상되고 있어요. 게다가 중연령의 증가로 건강을 중요시 여기는 세대가 시장의 주축으로 이전이 되며 흡연율 저하 및 담배 판매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KTNG가 현재 감소하는 국내 담배 업황 추세 속에서도 관련형 전자담배 돌풍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이끌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와 출산율 하락, 중위연령 상해 평준화 문제 같은 매크로적 시장 악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몰아치는 파도를 두 손으로는 막아낼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같은 상황 속에서 KTNG가 적극적으로 눈을 돌린 곳이 있어요. 한국이 늙어가고 인구가 줄어든다면 오히려 젊고 인구가 증가한 시장을 개척하면 되겠죠. 바로 해외 시장입니다. KTNG는 담배 부문 매출의 30%가량을 해외에서 이끌어오며 꾸준하게 해외 시장 판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2018년은 미국의 이란 제재로 인한 금융결제 리스크, 2021년은 코로나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전년 대비 수출 규모가 하락을 했지만 KTNG는 꾸준하게 해외 시장 판로를 개척하며 사업 덕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103개국에서 관련 제품 판매하고 있고 연간 판매량 1억 개비 이상인 국가도 5개에 달하고 있죠. 그중 특히 KTNG가 공을 들인 시장이 바로 중동입니다. UAE의 담배 시장 규모는 25억 아랍에미리트 디람, 약 7억 달러 소비 시장으로 결코 작지 않고 우리나라는 그중 수입국 4위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중동 UAE 지역은 담배 규제를 강화하는 타 국가들과는 다르게 과거부터 흡연에 상당히 관대한 시장입니다. 성인 남자 흡연율이 24%에 이르며 남자 청소년들의 흡연 비율도 14.3%에 달할 정도로 흡연 비율이 높은 지역인데요. 성인 1인이 연간 500에서 1499개 피 담배를 소비해 아프리카나 인도 등지보다 높은 담배 소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같이 담배가 인기 있는 이유는 바로 과거부터 시작된 담배에 대한 문화적 선호도예요. 오스만 제국이 중동 각지를 점령한 이후 중동 지역에선 휘샤라 분류는 터키시 물담배가 기호품으로 애용이 됩니다. 담배 잎을 과양 등과 버물려 물을 필터 삼아 즐기는 것인데요. 고온 사막 기후란 환경적 요인에 따라 담배를 식음료와 마찬가지로 기호 식품으로서 즐기는 문화가 존재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자연스럽게 가능할 정도로 흡연에 대한 거부감이 크지가 않죠. 그래서 KTNG는 중동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중동 담배 수입국 4위라는 기염을 토해냅니다. 게다가 중동뿐만 아니라 대만과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시장도 공략을 시도합니다. 타이베이에서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보햄, 에세, 레종, 타임 등의 관련 브랜드를 현지 시장에 맞게 차별화 출시해오며 2020년에만 총 7억 개에 가까운 판매를 하는데 성공하기까지 하죠. 그 결과 2017년 글로벌 5위 담배 기업의 순위권에 입성할 정도로 단순히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까지 확대하는 초일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KTNG 글로벌 판로 확대 정책이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선 맨솔 담배 금지 입법과 FDA의 니코틴 저감 규제 강화로 비용 부담이 날로 커지며 사업 지속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고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탈레반이 재집권하면서 혼란을 겪고 있고 카자흐스탄에서는 유혈 시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분쟁을 겪으며 러시아 매출의 감소까지 예고되고 있고요. KTNG가 성장의 촉매제로 삼은 중앙아시아 등 글로벌 시장의 혼란이 지속되면 중동 지역의 환율 영향으로 KTNG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KTNG의 진면목은 글로벌 관련형 전자담배에서 드러난다는 점 역시 알아야 합니다. 글로벌 전자담배 시장은 2017년 136억 달러에서 2025년 265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 약 33조 원 가량으로 성장할 전망이 있습니다. 시장 저변 확대를 통한 기기 수출 증가 가능성이 있고 이후 현지에서 스택 시장 안착을 이끌어내는 일거양득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KTNG가 현재 공격적으로 해외 시장 판로 개척에 나서고 있는 점에서 긍정적이고 전자담배 시장의 성장은 KTNG의 이익 기여의 점진적 증가가 기대될 수 있습니다. 기존 관련 담배가 시장의 주축이긴 하지만 관련형 전자담배 성장세가 2024년 50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KTNG가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겨집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글로벌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 저감 연구 결과 등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시장은 꾸준히 성장할 것이며 KTNG 역시 이미 한국 시장 내에서 성공으로 검증된 릴과 핏을 통해 성장의 모멘텀을 해외 시장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KTNG의 진면목은 해외 공략에서 드러납니다. 치열한 글로벌 담배 시장 개척을 통해 2017년에 글로벌 담배기업 탑5에 들기도 했었죠. 2017년부터 유통채널 확대와 전문 인력 채용과 같은 신사업 다각화의 노력을 벌인 덕분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를 완전히 대체할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온다는 점은 릴을 통해 글로벌 시장 성공을 거둬본 KTNG에게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세계 1위 담배회사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의 야체크 울자크 회장은 10에서 15년 안에 불을 번쩍 핀 일반 담배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점점 증가하는 담배 관련 규제와 하락하는 내수 시장 속 KTNG 고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전자담배와 해외시장 판로 확대라는 두 가지의 방점은 KTNG가 지속적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 비결이 앞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KTNG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신다면 유튜브 토리자리 영상이 올라오는 대로 바로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저 역시 그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도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